11년 만에 금리 폭탄이라. 저는 이 금리 폭탄이라는 말을 쓴 것 말입니다. 이 자체를 참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실제 말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 것을 보면 폭탄 수준이거든요. 옛날에 저만 하더라도요. 전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을 받았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내는데 지금 부담액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가장 적게 내려갔을 때는 147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요. 지금은요. 거의 180만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180만 원대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원금을 더 많이 들어가는 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또. 비율대로 똑같은데 이자율이 더 많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한 40만 원 가까이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벌써 한 5, 6년 갚았으니까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끌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거 장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왜 더 올라가느냐? 이거 아시잖아요. 1월 13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때 금리 인상할 거예요. 인상 예상 폭은요. 플러스 0.25%입니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보다는 물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경기보다 물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실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리는 지금 장난 아닐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식 지표를만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13일에 아마 0.25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겁니다. 3.25%. 3.5%가 될 겁니다. 3.5%라는 수치는 근래에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우리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간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래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2012년 6월만 하더라도 3.25%였거든요. 그게 따지면 3.5%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오릅니다. 다. 금리마다 다 오릅니다. 자 보세요. 신용대출 금리 지금 장난 아니에요.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가중평균입니다. 예금은행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예금은행의 가중평균이라는 사실이에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이 7.85%입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겠죠. 이게 예금은행 중에서도 은행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겠죠. 그런데 7.85%면 여러분 와우 놀랄 노짜입니다. 지난 2013년 3월에 6.62%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6.62% 이후로 최고치.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이러다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1월에 5.28%였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것이 6월에 6%까지 올라가더니요. 지금 7.8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계대출도 계속 올라가요. 가계대출도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012년 3월이 5.62%였습니다. 5.62% 이후 최고인데 5.57%니까 적지 않죠. 게다가 보세요. 2020년 12월이 2.79%였거든요. 2021년 12월은 3.66%였고요. 그런데 2022년 1월에 3.91%까지 오르더니 오르고 또 올라서 9월에는 5.15%까지 갔다가 11월에는 5.57%까지 올라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요? 주택담보대출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가 눌러. 그래서 좀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10월에는 4.82%인데 11월에는 4.74%로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조금씩. 조금은 내려갔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4.74%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4.74%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고. 제가 실제 이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2.38%인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계속 올라가서 저도 거의 뭐 4% 가까이 넘어섰겠죠. 예. 그러니까 뭐 4.74%까지 올라가는 것 내린다고 하지만 정부가 눌러서 내린다고 하지만 이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돈 많이 빌린 영끌족은 어떨까요? 저는 진짜 피눈물 난다. 한숨 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양상입니다. 그렇다고 예금이 많이 올라가느냐. 예금은 예상보다 덜 올라갑니다. 예금은 11월에 4.29%까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예, 4.29%. 이게 2020년 12월에 0.90%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이게 정부가 안 막았으면 이거 5% 넘었을 거예요. 예. 물론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니까 이게 신용도에 따라서 5%까지 가시는 분도 있겠죠. 덜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상품에 따라 또 다를 거고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보면 2022년 1월에 1.65%가 6월에 2.41%로 올라가더니 9월에 3.38%로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10월에 4.01%까지 올라가서요. 한때는 5%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29%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빠른 속도로 너무 빨리 올라가죠.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게 결국 시장의 불안감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도 이자가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금리 수준 전망이 미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데 11월에 151이라는 숫자에서 12월에 13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러면 여러분 현금 부자는 어떻게 될까요? 현금 부자들 입장에서는요. 빨리 지금 예금에다 가입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금에다. 예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현금 부자에게는 지금은 유리하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3개월, 6개월짜리 예금을 들어가면서 바꾸되 이제 점점 방망이 짧게 잡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생겼다. 아마도 말입니다. 1월 13일 날 기준금리를 올리든 그리고 나서 이게 예금금리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조금 길게 잡아도 될 거예요. 조금 길게 잡아도.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게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쯤이냐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보고 있거든요. 인하 시점이 언제냐. 동결해서 얼마만큼 가다가 인하할 거냐.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요. 올해는 인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시장에서는요. 그러나 뭐 경기 침체가 굉장히 빠르게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왔어. 이게 L자형이 아니라 이게 U자형처럼 훅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는 밑으로 쭉 깔려 올라가는 거예요. 깔려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던 경기 침체가 오면 제가 봐서는 금리 인하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계속 주목하는 게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생각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게 내려갈 때는 있을 거예요. 올라가면 있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내려갈 때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축하는 것도 이제
예, 고금리 저축 자꾸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항상 감안을 하면서 고금리 때 좀 많이 넣어놓는 게 좋거든요. 솔직히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뭐 수익이 5% 넘는다 이러면 그냥 5% 넘는 곳에 넣어놓는 게 맞습니다. 괜히 뭐 주식한다 뭐 한다 하는 것보다가 말입니다. 현금을 그냥 쌓아놓고 5%를 받는 게 더 낫습니다. 5% 수익률이 나오는 곳이 잘 없어요. 예,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저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금리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해 노마드라고 하나요? 노마드. 금리 따라 다닌다고. 어디가 금리가 많이 준대 이러면 이게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내에서 어떻게 하든 가입하려고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든 아니면 저축은행이든 아니면 일금융권이든 그것도 아니면 금리 많이 준다는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전 중요한 부자 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변해간다. 저는 5% 넘는 금리라면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인데 이자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다 넣으면 이자를 한 개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자도 뭐 5% 준다고 해서 5% 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캠코가 주는 게 한 2.56%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제 생각에는 4,700만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찾아서 금리를 찾아서 좋은 금리 찾아서 노마드 하는 것도 노마드라는 게 찾아다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이든 많이 금리를 준다고 하면 이거는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